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크게 보수 정당의 흐름과 진보 정당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결국 양당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맞추어 양 계열의 정당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먼저 보수 정당의 역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며 입법부가 행정부보다 먼저 결성되었습니다. 첫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이 재헌국회의 198명 의원들 중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54석을 차지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선국민회였고,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였기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이승만이, 대한독립촉선의 국민회는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독립촉선국민회는 강력한 반공을 외치는 우익 단체였기에 이때부터 원론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단 대한독립촉선국민회는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기에 정치적 개념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념의 단체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듬해 대선을 노린 이승만이 부산에 있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정당을 창당하니 바로 자유당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승만의 정치 지지 세력이 불안정해서 이승만은 선동하기 쉬운 국민들이 직접 대선을 선출하게 헌법을 고치고 국민들에게 더 제대로 다가가고자 새로운 정당을 만든 거죠. 이 자유당이 현 보수정당에 정신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시작입니다. 대한독립촉선국민회가 이름만 자유당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 외 중소우익 정당들을 합당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창당된 정당이었죠. 재미있는 건 당시 제1야당이 지주 및 자산가 등 소위 상류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기에 이승만의 보수정당 자유당은 더 많은 유권자들 표를 위해 노동자층 내지 경제적 빈곤층을 더 챙겼습니다. 이승만은 이런 자유당의 지지 덕에 2대 대선, 3대 대선에 모두 당선되었고, 자유당은 여당으로 군림합니다만 2, 3대 대선 그리고 각종 총선에서 자유당은 이 정치 깡패들을 내세우는 등 갖은 횡포와 갑질, 부정부패, 작은 부정축제 등을 너무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민심과 여론이 점점 안 좋아졌고, 그런 반발심이 쌓이다 폭발한 사건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자유당은 완전 개박살이 나버렸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해산되면서 보수 정당의 계보를 박정희의 공화당에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1961년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63년까지는 군정기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국가행정은 군정을 지휘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도맡았습니다. 63년 군정이 끝나고 박정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현대판 교정도감이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대로 공화당으로 공식 정당이 됩니다. 이때 시작한 공화당은 박정희 독재 18년을 계속 여당으로 있으면서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집권했죠. 구자유당에서 나름 입지가 셌던 보수 정치인들도 다 공화당에 포섭이 되었고, 꼭 정치인들뿐 아니더라도 각 사회에서 방구 좀 끼고 어깨 좀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물론 박정희의 지지정당이 공화당이긴 했으나 박정희는 정당 정치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화당에서 큰 거물들은 박정희에겐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경쟁자일 뿐이었죠. 예컨대 공화당의 총재와 의장을 가장 많이 역임한 박정희의 애증의 2인자 JP 김종필과 박정희의 관계는 참 여러 사람 살뜰리게 했답니다. 박정희가 제일 경계했던 건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쿠데타의 주역들이며 같은 공화당 내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군부의 핵심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박정희의 독재가 정점을 찍던 70년대 유신 시절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투표가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선출하는데,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신정우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유신정우회는 말 그대로 박정희의 지시에만 움직이는 친위 세력이자 국회에 투입된 박정희의 감시자들이었죠. 따라서 정통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는 공화당은 정작 입지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되자 이제 김종필이 공화당을 이끌었으며, 그래도 보수정당 공화당이 이 오랜 군부 독재의 흔적으로 인해 다른 야당들보단 힘이 셌고 김종필이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죠. 그런데 곧바로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버렸죠.
신군부 쿠데타의 주동자 전두환에겐 선배 김종필이 그럼 가장 거슬리겠죠. 마치 박정희가 구 이승만의 자유당을 해산시켰듯 전두환도 구 보수정당이었던 유신정우회와 공화당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김종필에겐 정치활동 금지 명령을 내리며 탄압하죠. 박정희 전두환을 세트로 묶기도 하지만 실상은 전두환이 집권 후 전두환은 박정희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신군부 정권을 세운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국보위를 조직 후 이 국보위를 자신의 지지정당인 민주정의당으로 만듭니다. 전두환의 독재 기간 내내 민주정의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고 박정희와는 다르게 자기 정당을 못 믿고 유신정우회 같은 친일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공화당과 구 유신정우회 출신 세력들도 이대로 신군부에게 밀려날 수 없다며 김종철, 이만섭 등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창당합니다. 따라서 80년대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보수여당, 한국국민당이 보수야당으로 이렇게 보수정당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확립되면서 군부 독재는 끝이 납니다. 군부 독재가 종식되었다는 거지 전두환 정당인 민주정의당이 해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임기 종료 후 13대 대선에선 보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 경선 후보로 노태우가 나왔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 이전이라면 군부 독재의 강압으로 노태우 당선이 확실히 보장됐겠지만 6월 민주화 항쟁 직후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로 인해 노태우의 당선과 민정당의 보수 여당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거기에 전두환의 민정당에 의해 탄압받던 과거 박정희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출신들이 만들었던 보수 야당 한국국민당이 1987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신민주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꿔 나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국민들에겐 더없이 잘 먹히는 프로파간다였죠. 더군다나 신민주공화당의 총재이자 소속 대선 경선으로 나온 후보는 다름 아닌 김종필. 80년대 내내 전두환의 압력에 의해 정계에 나오지 못하던 박정희의 애증의 오른팔 JP 김종필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겁니다. 어차피 군부 독재에 대한 누적된 반발심 때문에 사실상 정권 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 진보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사이에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둘 다 대선 후보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당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숨어 살던 김종필보단 계속 얼굴을 내비추고 있던 노태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하며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은 계속 보수 정당으로 집권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은 군부 정권에 대한 심판을 원했던 것일까요? 대선은 몰라도 1988년 총선에서는 노태우의 여당 민정당 의원 수가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수는 현격하게 적고 야당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인 아이러니한 국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여소야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보수 정당끼리 뭉치기로 한 거죠. 두 보수 정당이었던 민정당과 공화당, 이 두 당이 합치는 거야 뭐 보수끼리 합치는 게 별 대수는 아니다만 여기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까지 합당을 하기로 합니다. 김영삼은 당시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던 민주화의 세대로 야당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김영삼까지 합당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김영삼은 늘 김대중과 대선 경선을 경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때마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안 좋은 결과만 나오니 김영삼은 아예 김대중과 결별을 하기로 한 거죠. 아마 다음 대선 후보로 김영삼을 밀어주겠다고 약속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김영삼이 배반자라고 욕도 엄청 먹죠. 1990년 이렇게 3당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보수연합체가 바로 민주자유당, 이른바 민자당입니다. 이 민자당이 이름만 바뀌고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의 국민의힘이 된 겁니다. 민자당 합당에 참여한 김영삼은 모두의 예상대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취임한 1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95년 민자당은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개칭하지만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비리 사건과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이미지가 실추될 대로 실추되면서 15대 대선에선 진보정당에게 참패하게 되죠. 보수정당도 알아서였는지 15대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은 일부 민주당 계열 의원들을 영입해오면서 정당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지만 판세를 뒤바꾸진 못했던 거죠. 이렇게 거의 40여 년 만에 보수정당이 야당이 되어버립니다. 아참, 이렇게 바꾼 보수정당의 새 이름이 바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초기 한나라당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회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김대중 노무현에게 두 차례나 패배하면서 정계 은퇴를 했고 이회창의 뒤를 이어 한나라당을 이끌던 사람이 박근혜와 이명박이었던 겁니다. 2000년대 초 한나라당은 친박과 친이로 거의 나뉘다시피 했는데 이때 이명박과 박근혜 토론하고 싸우는 영상들 보시면 야 서로의 운명을 예언하더군요.
여하튼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건 정통 보수를 위시했던 박근혜보단 신보수의 가치를 내건 이명박 쪽이었고 2008년 이명박이 먼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은 보수이긴 하되 중도 성향을 지향해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선 점점 이명박보단 박근혜에게 기우는 경향이 짙어졌고 정권 말년 부정부패 논란에 거듭 휘말리죠. 이때 박근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인기가 확 부상했고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하기 위해 2012년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었고 전략은 성공이었죠. 2013년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이때 김종인이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답니다. 단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최초로 헌재로부터 탄핵당했고 이번에도 새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던 보수 정당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변천되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진보 정당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1대 국회를 헌법을 만든 국회라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이때 여당은 보수정당의 시작이었던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선 국민회였고 그 다음 많은 의원수를 확보한 제1야당이 한국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민주당은 오늘날에 해석되고 있는 진보정당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땐 한국이 이념에 따라 남북한으로 분단되다시피 했던 때라 대한민국 정부에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우익 계열이었습니다. 좌익 계열은 전부 북한으로 넘어갔었죠. 한국민주당은 그저 야당으로서 이승만의 여당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념에 따라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우익 출신임을 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좌익의 개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좌파는 있을 수 있어도 좌익은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6.8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도 그거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민주당의 구성원들은 김성수, 윤치영, 송진우, 김준현, 조병옥 등 대부분 자산가 기업가 지주 출신들이 많았고 한국민주당은 당연하게도 소수 엘리트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었답니다. 오히려 보수정당의 시작인 이승만의 자유당이 더 많은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노농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려고 했죠. 이땐 좀 뭔가 거꾸로 됐죠? 어쨌든 현 진보정당의 시작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기업가와 지주들을 위한 정당이었던 보수야당 한국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국민주당이 계속 부자들만 챙기다가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챙기는 이승만에게 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해 김성수, 지창천, 신익희 등이 1949년 한국전쟁 직전 당명을 민주국민당으로 바꾸었고 이후로 이승만의 자유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김성수를 부통령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한국전쟁 이후로 민주국민당은 제멋대로의 개헌과 독재를 이어나가려던 이승만의 자유당과 계속 대립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 계열은 독재에 항거하는 목표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승만 자유당의 탄압이 너무 거세지자 민주국민당은 1955년 안창호 후배 정치인들을 영입해 당을 개혁해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민주당으로 이승만의 자유당과 싸우는데 1956년과 1960년 대선에서 각각 이승만의 대항마로 나온 민주당의 신익희, 조병옥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둘 다 원래 건강이 좋지 못했으나 하필 둘 다 연이은 대선에서 선거 직전 사망하니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여기에 3.15 부정선거가 딱 터지니까 분노한 국민들이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내쫓아버립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4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윤보선이 선출되었지만 이승만이 내쫓긴 이후 대한민국은 일시적으로나마 의원 내각제가 되면서 민주당의 장면 총리가 모든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력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란 말이 나오고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을 진상조사하고 노조로 만드는 등 오늘날 민주당 정치념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형성되었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도 많아서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집권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1961년 박정희의 5.16 군부 쿠데타 이후 강제로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구자유당, 민주당에서 분파한 우익 성향의 정당들도 전부 해산되었습니다. 63년 군정이 끝이 나고 박정희도 공화당을 통해 정당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고 정당 창당의 자유를 열자 구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야당 정당들이 우후죽순 나타납니다. 복잡할 정도로 많았는데 1965년 결국 민중당으로 전부 통합이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하다가 통합된 민중당이었기에 박정희와 공화당의 정책을 두고도 민중당 내부적으로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결국 윤보선 중심의 세력들은 1966년 민중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만 야당이 두 개 당으로 분당되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해 서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7년 다시 단일화하는 데 성공해서 새롭게 탄생한 민주당의 정당이 신민당입니다. 신민당은 박정희의 공화당과 70년대에는 유신 정우회와 맞서 싸우는 제1야당이었습니다. 당수 내지 총재는 원로 정치인이었던 유진산이었는데 유진산을 비롯해서 신민당대 원로 당원들은 과거 민주당 계열 흔적들이 남아있던 정치인들이라 박정희의 독재에 항거할 뿐 성향 자체는 보수였습니다. 이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 당시 40대의 젊은 기수들이 각광을 받으며 이 젊은 신민당의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 이념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1971년에는 비로소 신민당에서 김대중이 경선 후보로 나와 박정희와 맞붙었고 승자는 박정희였지만 그 격차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당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신선함에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70년대도 신민당은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 운영되며 박정희의 독재에 반대하지만 70년대 더 강력해진 박정희 독재의 유신 시절에 신민당은 김대중 납치 사건, 김영삼 제명 등 노골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고 인혁당 사건 등 정치권에서 빨갱이 프레임 선동으로 몰아가면서 힘든 나날을 겪어야만 했답니다. 이런 외부적 탄압도 있었고 내부적 결속력도 신민당은 많이 약했죠. 1976년에는 신민당 강목 사건이라고 자기들끼리 전당대회에서 강목 들고 패싸움을 벌인 적도 있고요.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비로소 신민당에선 김영삼과 김대중 두 명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지만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이후 1980년 신민당은 강제 해산당합니다. 몇 년 후 정치 규제가 좀 풀리자 구 신민당계 정치인들이 우후죽순 또 여러 군소 정당들을 만듭니다. 그러다 1985년 전두환 군부 정권에 항거하는 야당들끼리 모여 신한민주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김영삼과 김대중도 참여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군부 독재는 끝이 납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서는 보나마나 민주당 계열인 신한민주당에서 경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농후한데 신한민주당이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도동계는 김영삼, 동교동계는 김대중을 말하죠. 두 계열은 합의를 보지 못해 서로 탈당했고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김영삼은 통일민주당을 만들었죠. 결국 표가 갈려 군부의 잔당이었던 노태우가 대선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1988년 총선에서 노태우의 보수여당이 참패하자 위기를 느낀 노태우의 보수여당 민정당과 과거 박정희 정권의 자녀 세력이었던 김종필의 공화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세 당이 합당하여 보수의 결성체 1990년 민주자유당이 된 겁니다. 이로써 김영삼, 김대중 두 구도로 이어져 오던 민주당계 흐름에서 김영삼은 본인이 그토록 싸웠던 군부 세력들 쪽으로 붙게 되는 거죠. 덕분에 다음 대선도 김영삼의 보수정당이 승리. 이제 민주당계 진보정당은 김대중 혼자 이끌고 간 거죠. 3당 합당의 위기의식을 느낀 김대중도 1991년 여러 야당들을 통합해 오늘날 민주당 직계 전신인 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늘 그랬듯 김대중이 이끌던 정당의 주요 이미지는 신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이 새롭게 창당한 민주당에서 노무현, 이기택 등의 신진 세력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런데 김대중과 이기택 사이가 멀어져서 김대중은 정통 진보정당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이기택, 노무현 등은 보수정당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보수진영에서 정당 이미지 쇄신해보겠다면서 민주당계 인사들을 흡수했거든요.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수정당에 몸을 담았던 거죠. 그러나 노무현 등의 일부 인사들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로 들어오고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2000년이 되면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시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너무 없던 바람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노와 비노로 나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친노 세력과 함께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죠. 대통령이 재임 도중 탈당을 하는 초유의 사태였고 진보정당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뉩니다. 이러니 다음 총선에서는 표가 갈려 참패를 해버렸고 다음 대선을 위해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07년 합당을 하지만 이미 민심은 떠나버린 지 오래 17대 대통령은 보수정당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후 민주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 2011년 민주통합당,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창당됩니다.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죠.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에서는 정통과 비정통이 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비정통으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보수정당의 역사에 이어 진보정당의 역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두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어떤 알력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 흐름이 잡혔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하시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